저는 4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사람 사는 게 다 비슷비슷하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저는 유독 평범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 인생 자체가 아내와 롤러코스터를 수십 번 타며 온갖 일을 다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아내와는 소개로 처음 만났습니다. 어쩌면 세상을 제대로 알지 못할 어린 나이였을 때였죠. 처음엔 잘 나가는 대기업에 부품을 넣는 회사를 운영한다고 들었어요. 젊은 나이에 회사를 운영한다니 와, 집안이 빵빵한가? 보다 했죠. 하지만 돈 보고 결혼한 건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나중에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니란 걸 알았으니까요. 말이 대기업 납품이지 하청이었고 장인어른에게 물려받은 공장도 거의 휘청이던 상태였습니다. 물론 처음에 혹했던 건 사실이죠. 솔직히 돈 많은 여자를 싫어할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래저래 김이 좀 샜지만 이상하게 만나면 만날수록 아내가 좋더라고요. 워낙 성실한 데다가 저랑 뭔가 딱딱 맞는 여자였어요. 제가 뭘 고민하는지, 제가 뭘 원하는지 알아서 척척 해주는 여자. 성별이 바뀌긴 했지만 말 그대로 백마탄 공주님처럼 보였죠. 게다가 아내는 눈빛이 순수하고 무엇보다 한마디 한마디 다정한 말투, 그 따스한 말투가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당신은 말투 때문에 그리고 그 애교 때문에 남자 많았지? 이렇게 시기할 정도였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내는 그 달달한 목소리와 말투로 당신만 알아주면 돼. 이렇게 저를 녹여주곤 했죠. 그래서 저는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제가 적극적으로 들이대서 아내와 결혼을 했고 초반에는 정말 행복한 하루하루였답니다. 신혼여행을 제대로 못 갔어도 좋았어요. 희망이란 게 있으니 말이죠. 당시 아내의 회사 거래처가 수금이 좀 안 돼서 아내가 많이 힘들어하던 찰나였어요. 게다가 조그만 회사들은 돈줄 하나만 막혀도 휘청이는 게 다반사라서 아내는 늘 노심초사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갔답니다. 그냥 속초로 2박 3일 놀러 갔다 온 게 전부였죠. 하지만 그래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오히려 아내는 제가 돈 걱정하는 걸 덜어주려고 오전엔 구청에서 무료로 알려주는 창업 교육을 받으며 나름 창업 준비도 천천히 하고 있었어요. 근데 행복도 오래가질 못하더군요. 하루는 아내가 저한테 돈을 좀 빌릴 만한 곳이 없냐며 정말 어렵게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화가 나더군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어려운 사정 뻔히 알고 있던 터라 이번에도 대출로 잘 버티면 괜찮아질 줄 알고 어디서 돈을 빌리면 될까? 이렇게 쉽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돈을 빌려오고 대출로 메꾸려 해도 장인어른의 손때가 묻어있는 아내의 회사는 끝내 살아나질 못했습니다. 그냥 산산조각 나더군요. 몇 명 있지도 않은 직원들은 다 떠나고 다 낡아빠진 공장 기계와 허름한 공장 간판만이 우리 부부에게 남은 전부였습니다. 그나마 기계도 인수한다는 곳이 없어서 고물상에 알아보니 몇백만 원 주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눈물이 앞을 가리는 겁니다. 게다가 여기저기서 생각지도 못했던 빚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죠. 장인어른이 사람 좋기로 소문이 나서 여기저기 빌려준 돈도 못 받고 심지어 나중에 준다는 말만 믿고 제대로 차용증도 안 써서 그냥 공중에 날려 버린 돈만 몇 천만 원은 된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고스란히 갚아야 했죠. 아내는 그제서야 아플싸 이러면서 자기 실수를 인정하는데 점점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사장이라면 모를 리가 없을 텐데 도대체 어떻게 회사를 운영해 왔길래 이렇게 빚더미에 오를 수 있는지 한심해 보였어요. 누구라도 제 입장이 되면 당연히 이런 생각 가지실 거예요. 처음에 가졌던 달콤했던 꿈은 어느새 지옥이 되어버렸고 성실하게만 보였던 아내의 얼굴은 보면 볼수록 미련 곰탱이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오늘은 어디서 빚쟁이들이 찾아오려나? 이런 절망스러운 생각만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 도저히 못 살겠더군요. 제가 짧게 이야기하려다 보니 아무것도 안 하고 아내 탓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아닙니다. 저도 중간에 엄청나게 노력을 했죠. 하지만 점점 지쳐가더군요.
아내와 같은 방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아내에게 우리 헤어지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그 얘기를 듣더니 그렇게 힘들어? 딱 한마디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속에 있던 말을 불같이 내뿜었어요. 무능력한 아내의 모습이 싫고 저도 남편인데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어서 정말 미안했습니다. 솔직히 월급쟁이인데 그걸로 둘이 살기엔 너무 벅찼거든요. 말은 못했지만 저는 신불자에 가까운 모습이었고 오히려 아내가 저를 걷어줬는데 저 때문에 아내도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괴로웠습니다. 아내는 묵묵히 제 말만 들으면서 창밖을 바라보더군요. 그러면서 힘겹게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신이 행복해진다면 우리 이혼하자. 아내의 그 좋은 목소리도 그렇게 달콤한 말투도 그날만큼은 정말 힘없이 들렸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저는 남남이 되었습니다. 서로 합의 이혼하고 헤어지는데 솔직히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더군요. 그만큼 제가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서로 무일푼으로 헤어진 터라 이혼 다음 날부터 현실이 시작되더라고요. 뭘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나이는 먹었지만 사무직계에 딱히 특출한 기술도 없었으니 제대로 취업도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큰 기술이 필요 없는 배달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냥 음식만 나르면 되겠거니 생각했는데 정말 목숨 걸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느라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진짜 하루하루가 지옥 같더라고요. 그래도 아내랑 살 때는 이런 꼴은 안 봤는데 땀이 범벅이 되어 헬멧을 벗으면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겁니다. 게다가 혼자 계시던 어머니마저 앓고 계신 지병이 악화되면서 다시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침엔 간호하랴, 밤에는 라이더로 배달하랴 몸이 부서질 것 같더군요. 그래도 이웃 주민들이 저를 좋게 본 터라 이것저것 챙겨주신 덕에 버틸 수는 있었지만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 답답했습니다. 그때 알고 지내던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저에게 좋은 여자가 있는데 한번 만나볼 생각이 없냐며 중매를 선다는 거예요. 가게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채소 가게에서 일하는 점원인데 성실하니까 만나보라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무슨 소리냐 펄쩍 뛰었을 텐데 워낙 외롭고 힘들다 보니 은근히 만나볼까? 라며 흔들리게 되더군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하고 채소가게 종업원을 만났습니다. 사글사글하고 애교가 넘치는 여자더군요. 하지만 그게 전부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놓친 매력이 있을 거고 사장님 소개니까 몇 번은 더 만나보자는 생각에 만나긴 했지만 오히려 만나면 만날수록 이혼한 아내와 자꾸 비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아내는 이럴 때 이렇게 해줬었는데 라는 생각만 더 강하게 들었죠. 아직도 제가 아내를 못 잊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겐 정중하게 헤어지자 이야기를 했고 그녀 역시 그러는 게 좋겠다며 깔끔하게 헤어졌습니다. 다시 저는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했고 그 사이에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최선을 다해 치료했지만 어머니는 끝내 버티질 못하셨죠. 그나마 어머니 사망보험금으로 경기도 외곽에 작은 전셋집 하나 마련하고 그때부터 나만의 일을 해야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언제까지 배달만 하면서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예전에 배웠던 요리 자격증을 따려고 학원도 다시 시작하고 밤에는 창업 교육 배우는 사람들과 함께 판매처 알아보는 사업계획 수업도 들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창업이 가능해서 나름 해볼만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인맥도 좀 넓힐 겸 사업 루트도 만들어 놓을 겸 모임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안면을 키운 또래 아줌마들이 조금씩 늘어날 때였어요. 그날도 아줌마들하고 친목 모임을 마치고 대리를 불렀죠. 근데 경기도 외곽에 그것도 거의 산골 비슷한 곳에 사는 터라 대리가 잘 잡히질 않더군요. 은근히 짜증이 나서 오기로 여기저기 대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콜이 잡혔습니다. 어떤 대리기사인지 모르겠지만 팁이라도 넉넉히 줘야겠다는 생각에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여자가 헐레벌떡 다가오더군요. 그때 그 여자를 보고 숨이 턱 하고 막히는 줄 알았습니다. 바로 이혼한 제 아내였기 때문이죠. 추레한 옷차림에 누가 봐도 허름해 보였지만 여전히 씩씩했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더라고요. 그나마 저는 경찰라도 끌고 다니는데
아내는 그 흔한 전동 자전거도 없이 두 다리로 열심히 달려와서 대리 부르셨죠? 이러면서 저에게 차 키를 달라고 하는데 순간 저를 못 알아본 것 같더라고요. 하긴 주변은 어둡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꾸몄으니 순간 못 알아볼 만도 했을 겁니다. 운명의 장난도 지나치는 생각이 들더군요. 돈이 없어서 헤어졌는데, 그래서 헤어지면 서로 돈 걱정 안 하겠다는 생각에 헤어졌는데, 저도 돈을 벌려고 아등바등하고 있고 아내도 여전히 형편이 좋아진 것 같진 않더라고요. 게다가 대리운전하는 사람으로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쨌든 말없이 아내에게 키를 주니 아내는 차를 빼겠다며 제 얼굴도 제대로 보질 않고 열심히 차에 타더군요. 그 순간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냥 가라고 할까? 차에 타야 하나? 차에 타면 무슨 말을 해야 하지? 이렇게 온갖 잡생각이 들더군요. 근데 너무 궁금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아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날 궁금해하진 않았는지 너무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차에 탔습니다. 아는 척을 할까 말까 고민을 거듭하고 있었죠. 근데 아내가 나지막히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보기 좋아 보이네. 그 어느 순간 숨이 턱하니 막히더군요. 아내가 저를 알아본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손이 살짝 떨리더군요. 이렇게 이혼한 아내를 다시 만날 거라 상상도 못했는데 정말 이게 무슨 소설 같은 상황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내도 제 마음을 아는지 갑자기 상투적인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냥 오랜만에 나랑 드라이브 한다고 생각해. 이렇게 오히려 저를 다독이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정말 눈물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아내의 그 고운 목소리를 오랜만에 들은 것도 반가웠지만 누군가 나를 이렇게 걱정해 주는 것이 너무나 오랜만이라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내에게 안부를 물었어요. 집에 가는 길 동안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죠. 그때 생긴 빚이 아직도 많이 남았냐고 물었더니 빚은 많이 탕감했다면서 멋쩍게 웃는데 잠시나마 기분도 좋아지고 옛날에 둘이 드라이브하며 데이트하던 생각도 살짝 나긴 나더라고요.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다 보니 어느새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용기를 내는 듯이 머뭇거리면서 물어보더군요. 요즘 만나는 여자 있어? 그 질문이 반갑기도 하고 대답하기가 곤란하기도 해서 저 역시 머뭇거리다가 힘을 내서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아직 혼자야. 그랬더니 아내는 오히려 걱정 어린 얼굴로 남자 혼자서 이게 무슨 청승이야. 아무리 그래도 여자가 있어야지. 근데 어머니는 어떠셔? 돌아가셨어. 아, 그랬구나. 미안. 몰랐네. 이러면서 쓸쓸히 돌아서 가더군요. 그 뒷모습이 어찌나 슬프던지 마음이 메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여자가 내 걱정까지 해주는 모습이 정말 찡하더라고요. 걱정 어린 말을 해주고 돌아갔고 저는 잘 지내라는 말밖에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간 마음 아래를 심하게 했어요. 뭘 하려고만 해도 아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대로 일은 하고 있는 건지, 밥은 챙겨 먹고 다니는 건지, 그리고 밤에 대리운전 안전하게 잘하고 있는지, 여자가 그 험한 일을 하니 너무 신경 쓰이더군요. 별의별 걱정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간 제가 걱정하다 쓰러질 것 같았어요. 대리기사 부를 때 아내 번호가 찍힌 걸 저장해 둔 터라 용기를 내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일 끝나고 시간 괜찮으면 밥이나 먹자고 했죠. 그랬더니 아내는 머뭇거리더군요. 그래서 그때 못 물어본 걸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밥 한 번 먹자는 건데 남편이 말리는 거야? 그랬더니 아내는 재혼한 게 아니라 주말 밤에도 대리를 뛰어야 한다며 저를 만나는 걸 피하는 거예요. 오히려 오기가 생기더군요. 그놈의 돈 때문에 헤어졌는데 그놈의 돈 때문에 만나는 걸 싫어하다니. 정말 오기가 생겨서 저도 없는 돈이지만 큰 소리로 내가 일당 챙겨주면 될 거다냐. 나오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수줍은 듯이 그럼 그럴까? 라더군요. 그렇게 주말에 이혼한 아내를 다시 만나서 나름 데이트 아닌 데이트를 하게 됐습니다. 옛 생각도 나고 좋더라고요. 그 망할 놈의 돈 때문에 헤어졌다는 게
너무 분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여자를 돈 때문에 놓치고 살았다는 게 너무 분했어요. 저도 예전만큼 무능력한 남편은 아니니 자신감도 좀 생기더군요. 그래서 아내에게 은근슬쩍 다시 만나볼까? 이야기를 건네려고 하는데 아내가 갑자기 당신 돈 있으면 주식 하나 해봐. 로또는 꿈 같은 이야기고 요즘 주식시장 좋잖아. 그러면서 어떤 회사가 바이오 주식이 어쩌고 그러는데 다른 건 전혀 모르겠고 회사 이름만 기억나더군요. 저는 그쪽 일 전혀 모르고 아내는 사업할 때부터 주식을 하던 사람인지라 그 회사 이름만 기억했다가 샀습니다. 근데 제가 좀 아둔하거든요. 사라면 그냥 사요. 그것도 좋다고 했으니 많이 샀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 회사 주식이 엄청 오르는 겁니다. 그때가 주식시장이 좋기도 했습니다만 아내가 말한 회사 주식은 더욱더 올랐죠. 아내도 제가 이렇게 많이 넣은 줄을 모르고 빨리 매도해 라더군요. 전 그렇게 나름 꽤 큰 돈을 벌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저한테 고생 많았다며 오랜만에 밥 해줄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엄청 흔들리는 거예요. 이 말이 다시 만나자는 뜻인지 받아줘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이 되더군요. 그래도 돈벼락 맞게 해줬는데 그리고 명색히 사랑했던 여자인데 우리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엄마 돌아가신 이후 어떤 여자한테도 정을 준 적이 없는데 정말 그날만큼은 이혼한 아내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싶었습니다. 아내는 일을 마치고 갓 돌아와서인지 땀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순간 측은하더라고요. 그래도 나 만나러 오기 전까지 고생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얘 생각이 살짝 나는 겁니다. 얼른 씻고 오라며 욕실로 안내해줬죠. 그 비좁은 곳에서 아내가 씻고 나왔는데 속옷 사이로 보이는 살을 보는 순간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오고야 말았습니다. 다리에 멍자국이 엄청 많더군요. 게다가 여자 다리 근육이라곤 상상을 못할 정도로 장근육이 붙었는데 그 근육들이 아내가 이제껏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내를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제가 마누라 마냥 잔소리를 퍼부었다가 울었다가 정말 통곡을 했습니다. 오히려 아내가 저를 위로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한바탕 울고 나서 우리들은 오랜만에 집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돈도 어느 정도 생겼고 자리를 잡았고 아내 역시 빚을 많이 갚은 상태라서 그 왼수 같은 돈 문제는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아내에게 지금 만나는 남자 없으면 다시 좀 날 만나줄 수 없겠냐며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말없이 쓱 웃기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린 예전처럼 하룻밤을 다시 보내게 됐고 합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들이대서 결혼한 것처럼 아내와 다시 재혼을 한 것도 제가 들이대서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서울에 작은 집 하나 마련했고 저는 작은 기업에 재취업해서 돈도 벌고 있고 아내는 대리운전 기사는 관두고 중소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적은 돈이지만 알뜰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행복이란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 좋게 주식으로 돈을 벌었지만 그건 우리 둘을 다시 만나려고 해준 신의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일확천금이 아닌 우리 둘의 노력으로 다시 사랑도 인생도 가까워 나가려고 합니다. 열심히 살다 보니 이렇게 마지막은 행복으로 가득 차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힘든 시기를 버티고 이겨내면 꼭 행복해지실 거예요.